벌써 3시간 됐는데요. 네, 화상 면접 컨설팅이라고, 화상 면접 컨설팅이라는 주제로 다운 컴퍼니 서승희 이사님을 모셨는데요. 언택트 시대 기업의 면접 형태가 화상 면접으로 바뀌면서 익숙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시스템 기능은 물론이고 대면 면접과 또 다른 방향의 면접 팁들이 있을 텐데요. 매우 유용한 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상 면접 컨설팅 다운 컴퍼니 서승희 이사님의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화상 면접 컨설팅의 진행을 맡게 된 서승희 강사입니다. 일단 어, 화면 공유 시작하면서 제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파일이 내려가는데. 잠깐 사이에 네, 질문들을 조금씩 들으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메모를 해놨다가 궁금한 점을 끝나고 또 이제 도서 한 권이랑 상품권. 보실까요? 네, 화면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잠시만요. 이게 네, 됐습니다. 이제 다들 잘 보이시죠? 네. 시 민유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화상 면접 데뷔 특강을 맡게 된 선생이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화상 면접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 받는 시간도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이제 AI 채용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 진로 분야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언택트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화상 면접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AI 채용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컴퍼니 수석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취업진로협회 운영이사 또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도 청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 유유기지의 청년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대기업에서 직무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래 청년분들의 여러 가지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네,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3가지로 좀 정해봤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면접 준비,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2번째, 화상 면접이란 무엇인지, 현재 화상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화상 면접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 이유, 화상 면접 대비 전략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언택트 시대의 면접 준비.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언택트뿐만 아니라 신조어로 온택트라고 해서 온라인 면접을 가르치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면접 준비라는 건 제가 이런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좀 푹 오실까요? PC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직접 접촉하지 않고 면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면접의 형태는 사실 기존에 없다가 새롭게 생겨났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면접의 한 형태에서 코로나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발달을 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면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온라인 면접일 텐데요. 온라인 면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흔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때 아마 우선 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온라인 면접 중에 하나죠.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요즘 최근에는 그 전화 면접, 온라인 인터뷰, 전화 형식의 인터뷰 형태에서 영상이 플러스 됐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다 보면 온라인 면접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자격과정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혹시 떠오르실까요? 바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경우가 아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 감독관이나 면접관과 대면하지 않고 PC나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응시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것과 유사한 형태가 현재 언택트 시대의 면접이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면접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발달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과연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계실까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막상 응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지시게 되면 뭐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아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가 바로 화상 면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화상 면접은요, 그림에서 이미지로 보시다시피 화상 통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그룹과 통신사에서는 100명 정도까지 함께 화상으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화상 전화 시스템을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회의나 통화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접속한 줌이라는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회의나 세미나나 스터디를 많이 진행을 하시죠. 물론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면접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서 저하고 이렇게 만남을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약간의 목적만 달라진다고 하면 면접과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줌 외에도 웹엑스나 뭐 팀뷰어라든지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솔루션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경험을 해봐야 되나? 라는 고민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무료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번 물류 박람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모든 그런 화상 프로그램 시스템이나 솔루션들이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아마 응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응시하게 되시는 기업에서 화상 면접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되시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실 때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받게 되셔요. 그러면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얼마든지 무료 버전으로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형태가 더 있어요. 보통 이 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현재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 녹화 버전도 있습니다. 내 영상을 그 면접에 대한 질문을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는 걸 한번 스크립트를 보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영상으로 미리 녹화를 해서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셀카 찍듯이 그런 형태로 아주 쉽게 응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 찍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뷰인터라는 그 AI 솔루션 업체에서 그런 보안이라든지 부분을 조금 그 보안적인 면,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의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뷰 인터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V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출시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가까운 일자리 센터나 저희 같은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게 돼서 컨설팅을 받게 되시면 저희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본인 인증 과정을 간단하게 걸친 이후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접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접에 대한 질문에 준비한 답변을 응답을 하면서 녹화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지원자가 만족할 만한 영상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줌이나 웹엑스 등의 실시간 화상 면접보다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일단 화상 면접이라는 것은 기존의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오픽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던 분들 또는 유튜브나 요즘에 유행하는 틱톡이나 이런 온라인 SNS에서의 영상 찍는 것들이 많이 취미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셨던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편안해지셨을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상 면접에 대한 대비 전략 10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 건데요. 네, 한번 집중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단기와 환경이죠. 체크 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집보다는 스터디룸. 두 번째는 밝은 조명. 네, 반사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책상 및 테이블 정도의 환경인데요. 여러분들 저도 AI 면접이나 일반 화상 면접,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할 때 보통 제가 만나게 되는 분들은 댁에서 많이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간단하거나 편안한 분들과의 세미나나 워크를 진행할 때는 제 집에서 편안한 방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화상 면접을 진행하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장소는 바로 유료 스터디룸입니다. 물론 무료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요즘에는 독서실 공간 같이 개인적인 스터디룸, 스터디 카페 같은 곳들이 매우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10,000원이 안 되는 제가 아는 곳은 5,000원 정도면 하루 종일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주 경제적인 비용만 들여서도 아주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진행하는 경우 같은 때에는 제가 그러니까 지원자가 생각지도 못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어요. 물론 미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나 내 방, 눈앞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면접을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다 일일이 고지는 하겠지만 손님이 오게 되시거나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의 이런 예기치 못한 어떤 불특정한 상황이 생겨버리면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화상 면접은 환경 자체를 기업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응시하는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보다는 스터디룸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상당히 지금 밝은 조명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네,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화상 면접이나 AI 면접, 영상 면접에서 장비빨, 조명빨이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지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yes or no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yes입니다. 네. 아주 미미하지만 네, 장비빨, 조명빨이 있습니다. 실제로 AI 면접에서도 네,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가 사양의 예, 그런 장비를 준비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게 반사판은 A4용지. 네, 매우 의외긴 하지만 예, 하얀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상의를 밝은색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반사판 효과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책상이 테이블이라고 적어놨는데 가급적이면 책상이나 테이블도 예, 밝은색, 예, 화이트 톤 계열의 그런 가구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스터디룸이나 미팅룸을 대여하실 경우에는 사실 그런 테이블의 컬러를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팁을 드리는 게 바로 A4 용지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대비 전략 볼까요? 예, 바로 카메라 응시인데요. 평가 기준에 의해서는 아마 시선 처리 같은 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화상 면접뿐만 아니라 일반 기존에 진행하셨던 대면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죠. 면접관과 눈 맞춤,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엄청 많으시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면접관과 지원자의 거리나 앉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달라집니다. 근데 화상 면접에서는 바라봐야 할 곳이 딱 두 군데죠. 예, 바로 모니터하고요. 그리고 화상캠의 렌즈인데요. 카메라 렌즈. 네, 카메라 렌즈를 면접관 분들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니터를 그분들의 얼굴이라든지 상반신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카메라만, 면접관의 눈만 응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을 응시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알고 계시죠? 가끔 그 제공되는 화면을 바라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화상으로도 다대다 면접이나 1대다 면접이 진행이 되거든요. 예, 토론 면접, PT 면접 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접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 예, 그 시선 처리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예, 그 대면 면접일 때의 면접관, 평가자의 눈이나 면접관 방향을 바라보는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화상 면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또 녹화 면접이다 보니까 한 번씩 경험해보고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서 컨닝 페이퍼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정도 준비해서 포스트잇으로 캠 근처에다 붙여놓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시선 처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눈 맞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눈동자를 바라보는 눈 맞춤과 살짝 비껴나간 콧볼이라든지 다른 귓볼이라든지 다른 쪽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분명히 다름이 느껴집니다. 네. 그것은 화상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만약에 컨닝 페이퍼를 붙여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계속 가서 읽고 싶어집니다. 별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정 안 되겠으면 시선 처리, 시선을 나는 두는 것이 한 군데 두는 것이 불안정한 사람이다. 너무 그것이 조정이 안 되고 심각하다 할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스티커라든지 정말 오늘 면접에서 내가 꼭 전달해야 되는 키워드 3가지 정도 포인트 6.5로 해서 카메라 옆에 정도에 붙여놓으시는 거, 그 정도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그거 외에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흐름을 모니터 3분의 1만한 사이즈 인치에다가 해서 붙여놓는 거는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 웹캠의 각도 제가 살짝 움직여 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캠의 각도는요, 캠이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정도로, 예, 그러니까 카메라가 내 시선보다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국의 전통 그런 시선 처리 아시나요? 눈가락. 네. 네. 응시자가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면 펜 자체가 면접관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가 면접관을 아래로 보고 있으면 보는 면접관도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불안정해 보인다고 느끼시거나 뭔가 그렇게 썩 기분이 좋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콧구멍 샷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샷인데 아래에서 위로 카메라가 비춰질 경우에는 콧속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화관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웹캠의 각도는 살짝 내 시선보다 위에 또는 아주 수평적인 상태에서 수평 이상으로 조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 프론트 비율이 오는데요. 화상 면접에서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안면 등록하실 때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따르시면 돼서 별 무리는 없는데 일반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반신을 다 보여줘야 할지 아니면 얼굴만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화면의 비율은요. 상반신 전체가 보이는 지금 저하고 이렇게 우리 진행해 주시는 진행자분의 그런 화면 비율 정도가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앉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면접관들이 조금 당겨서 앉아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점수에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미지라든지 태도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상반신을 다 오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호감과 신뢰가 가는 그런 화면 비율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기본 질문 당연히 준비하셔야겠죠. 자기소개서라든지 NCS 기반의 직무 역량 중심의 자기소개서 기반의 자기소개 정도는 짧게 미리미리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다 쓰셨고 입사 서류가 통과하셨기 때문에 면접을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제출하셨던 서류에 기재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짧게 1분 자기소개서 정도는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거 질문을 하세요. 자기소개서 항목이 크게 4~5개가 준비가 되는데 보통 성장 배경이라든지 또는 입사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 같은 거, 그리고 학창 시절에 특별하게 직무와 관련됐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자기소개했던 내용과 겹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죠? 그런 거 고민되실 텐데 겹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똑같이 AI처럼 달달달 외워서 같은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읽어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경우는 드물어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했을 때 간단하게 내 소개를 30초나 1분 정도를 하셨다고 해도 그 후에 질문을 또 받게 된다는 건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유사 사례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열정과 그 성의를 다해서 쓰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직무 역량 중심이라고 하는데 NCS는 공기업에서만 한다. 나는 대기업이니까 또는 중소기업이니까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인성 면접이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인성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점수로
측정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성 면접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현실적인 모습, 사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더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필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이 직무에 왜 지원했고 이 직무에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셔야 돼요. NCS뿐만 아니라 타이틀에 NCS라는 키워드가 붙지만 않았을 뿐 요즘에 수시 채용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수시 채용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는 그냥 경험, 인성, 단순히 성실하다 이런 걸 검토한다기보다는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적응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직무 적합도와 아마 조직 적합도가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전략 볼게요. 기업별 활용 솔루션을 확인하라. 인데요. 제가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미리 드렸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지원하신 회사에서 면접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물론 문자도 함께 올 거고요. 그래서 기간 내에 응시를 하라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아마 안내를 받게 될 거고 그때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솔루션을 쓰는다, 어떤 프로그램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사전에 환경 체크를 해 두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거나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이상한 상황, 불편한 상황이 생기실 때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인지. 일부 화상 면접 프로그램들은요, 익스플로러나 뭐 사파리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의 화상 면접 프로그램들은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이나 AI 면접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크롬 브라우저가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지 크롬 브라우저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99% 실행이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회사에 문의하셔야죠. 그때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에 쓰고 계시는 익스플로러, 사파리 이외에 크롬은 반드시 오늘 이후에는 사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테스트가 있는데요. 사전 테스트는 개인적으로 지원자분이 혼자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웹캠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가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7 이상인지 아마 공기관에서 진행되는 PC를 제공받아서 응시를 하게 되시면 아마 윈도우 10으로 작년에 다 의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장한 PC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PC 사양 같은 것들을 기성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개별적으로 많이들 업그레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놓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사양이 윈도우 7 이상인지 그런 것들 몇 가지 체크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응시 사전 테스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본 응시 전에도 한 번씩 테스트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대기 전략 볼까요? 네, 충분한 연습.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대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면접 연습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만나러 다닌 모든 지원자분들 대부분이 저를 만난 이후에 1시간 이상 혼자서 연습하시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지도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인원 중에 가장 많이 면접 연습을 한 그룹이요. 저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에서 70시간을 면접 연습만 합니다. 장난 아니죠? 7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쳐도 열흘을 매일 그또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는 건데 그 정도로 연습을 해야 원하는 면접에 대한 답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화상 면접은 혼자서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은 되죠. 찍는 거, 녹화하는 거 정도는 되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꼭 받아야 하잖아요. 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저 같은 컨설턴트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 나는 혼자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 진행했던 AI 면접 팁에서 소개된 무료 AI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요즘에 이벤트로 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결과지를 아주 상세하게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AI가 평가해주는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피드백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스스로 검토하시면서 충분히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전달력이죠. 네. 전달력이라는 건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해서 만나서 대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화상 면접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접촉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우리 왜 친구들이랑도 대화하다가 전화로 얘기하다가 코로나 물론 이전에요. 한참 수다 떨다가도 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전화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답답함이 있어요. 물론 채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로 서로의 갈등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싶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만나서 얘기해야죠. 바로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마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한 전달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상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면접에서는 면접관하고 시선을 마주치면서 면접관의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아우라를 느끼면서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의 면접관과 실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 장막이 쳐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내용, 내가 전달하고 싶은 목적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잘 전달이 안 되는 답답함이 살짝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풍부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손동작으로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역시 AI 면접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아주 수치화된 결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풍부한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밝은 표정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 웃고 있잖아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다 웃는 미소상이다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평소에 나는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웃는 게 더 어색하거나 나는 웃고 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무표정하거나 심각한 얼굴로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AI 면접 프로그램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톱상 같은 경우에도 너무 눈발을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유튜브 하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니까 면접 볼 때 뭔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는 두 손을 모으거나 잠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정도.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손을 굴린다든지 잡고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주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뭐 이런 제스처 귀엽긴 하지만 면접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번째입니다. 면접 복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면 면접 보는 것과 똑같이 준비하세요. 물론 하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의는 보이지 않는데요. 하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편안하게 트레이닝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파자마라든지 그냥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컨설턴트로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저의 가치관이 내가 어떻게 옷을 입으냐에 따라서 내 어깨라든지 태도나 표정이 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면 면접과 동일하게 구두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세라는 것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면서 자세도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의 옷을 갖춰 입고서 면접을 하시면 실제로 면접 보는 것만큼의 긴장감도 들고요. 옷이 주는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옷부터 차근차근 다 갖춰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이미지가 제가 레몬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가 만들어 놓고도 보면서 침이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쪼이시는 느낌 있으시죠? 제가 이 이미지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답변하는 방법에서는요, 임팩트 있게 답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임팩트 있는 답변이라고 하면 기억에 남는 답변이죠. 짧고 간결하게 30초 이내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답변을 할 때는 질문하신 면접관의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한 내용이 있지만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줄 아는, 포인트를 찾을 줄 아는, 요점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요. 쉽지 않겠죠. 내가 자기소개라든지 기출문제 등등 연습해가지고 많이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에 과연 내가 답변하는 내용이 100% 일치를 할까? 면접관이 듣고 싶은 답변을 내가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렇게 약간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두 가지씩 답변할 수 있는 좋은 팁은요.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줍니다. 따라서 읽어주면 되죠. 아마 오픽이나 톨스피킹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그때도 아마 그런 걸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 유사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했을 때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때도 네, 지원자 서승이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소개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또는 하고 제가 수미상관식이라는 걸 표현을 했는데요. 짧게 30초 이내에 끝나는 답변들은 두 가지식으로만 답변을 해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요점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길게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면접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처음에 요구받았던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려고 했던 내용 설명은 길어졌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키워드는 이거입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어주는 센스, 이런 것들. 그러면 그 면접관님들 기억 속에, 그리고 평가하는 항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미지에 보여지는 이 상큼한 레몬 같은 지원자로 임팩트 있게 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인데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그림에 뇌와 하트가 시소를 타고 있는데요. 사실 면접이라든지 채용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팩트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스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연습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면접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멘탈이 흔들리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리 많이 외우고 연습한 거더라도 긴장감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연습하시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평정심이라는 건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 예를 들면 면접관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신다든지 두 번, 세 번 연속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준비하지 못한 전혀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것만 질문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나는 좋은 뜻에서 전달한 내용이 면접관들이 바로 즉석에서 피드백을 주는데 내가 의도한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셔서 받아들이신다든지 그런 이상한 뉘앙스를 느꼈을 때 혼자 당황해서 앞이 캄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실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망쳤다 하면서 인상이 찌푸러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도 빨리 평정심 찾으셔야 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충실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하시면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신감인데요. 네, 면접은 정답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면접관 누구를 만나느냐, 나와 좀 궁합이 잘 맞는 소울메이트 같은 면접관을 만난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던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던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듣고 싶은 내용 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대다수죠. 그럴 때는 정답이 없다라는 자신감으로 내가 준비한 내용, 내가 어필하고 싶은 나의 역량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코스를 맞춰서 전달을 하시고요. 질문하시는 면접관님들의 그런 포인트만 잘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잘 못 듣게 되는 경우 생기시죠. 그럼 자신감이 쑥 떨어지시는데 그럴 때에도 끝까지 자신감 잃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화상 면접이라서 그런지 면접관님이 질문하시는 걸 정확하게 잘 듣지를 못했는데 한 번만 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괜히 넘겨짚어서 엉뚱한 대답을 하실 경우에는 아주 난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이렇게 10가지 팁을 했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데뷔 포인트만 정리한 화면 띄워놓고 우리 함께 강의 들어주셨던 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 네. 있으실까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다리면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볼게요. 네, 사전에 장비하고 환경 꼭 확인하셔서 안정된 공간 확보하시고 사전 테스트 꼭 하시고요. 카메라 응시 연습, 네, 시선 처리나 표정 변화, 자세 유지하는 것들, 태도적인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가 되니까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필수 질문, 자기소개 그런 항목들 같은 경우에 미리 하시고요. 기출 문제도 충분히 보실 수 있겠죠? 네, 기업마다 할인 솔루션은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 받으시는 이메일 또는 문자에서 지시문에 있는 내용들 반드시 숙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화상 면접이라서 AI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연습하실 때 AI 무료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시면 일반 면접에서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질문이 네, 질문이 들어온 것 지금,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제가 처음에 보이시는 게 김봉남 님께서 질문해 주신 AI 면접에서 눈동자 움직임 같은 것도 평가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이 바로 시선 처리라는 것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화상 카메라의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렌즈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면접관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다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질의응답하고 특히 답변할 때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대면 면접에도 답변할 때 질문을 주신 면접관 또는 면접관이 여러분이실 때는 시선을 나누기도 하지만 면접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수 채점 기준 같은 거는요. 부정행위를 하는 정도에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채점만 하지 그것을 뭐 시선 처리를 잘했다고 해서 점수를 더 가중치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화상 면접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은요. 제가 아까 다르게 알려드리지 않고 얼버무리긴 했는데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서 네, 질문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랩이라는 회사의 뷰인터라는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V링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라서
컨설팅 받으실 때 이제 컨설턴트한테 요청하시면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은 해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해보셔도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냐 없냐로 좀 선택적으로 잘 골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링크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AI 면접 무료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뷰인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뷰인터는 자체적으로도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코리아라는 사이트 아시죠? 자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여러분들 또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상 면접에서 네, 집에서 면접을 부득이하게 준비해야 된다 했을 때는 사전에 어떤 그런 복잡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을 하셔야겠죠. 문도 잠그셔야 되고요. 근데 또 엄마가 밥 먹으라는데 대답 안 한다고 문을 두들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지문을 문에 꼭 붙여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럴 정도만 준비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었고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서만 보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서는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방도 중요하고요. 뒤에 배경 같은 거, 벽지 뭐 이런 것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커튼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장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뒷 배경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은 정돈된 그런 뒷배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안 되시면 전지 사서 붙이세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볼까요? 회사가 동일하면 질문도 동일한가요? 채용 기업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네. 좋은 질문 주셨어요. 면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가 동일하면 질문이 같으냐? 질문은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기업에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AI 면접에서 구직자 평가 시에 정략적인 기준보다 면접관의 개인적인 주관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AI 면접 많이들 관심 있으시네요. AI 면접에서는 정량적인 기준이냐 정성적인 기준이냐가 아니라 일단 세팅이 되는 거는 회사의 주관이죠.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주관이죠. 예, 그런 면에서 세팅이 되는 거고요. AI 면접은 개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AI의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뭐 대표 구성원과의 유사도라든지 고성과자에 대한 유사도라든지 기존의 합격자들과의 유사도라든지 그런 기업마다 자체 기준이 설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 이미 설정된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고 추천을 받는 정도로만 활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차 면접 통과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하는 거는 화상 면접에서는 살짝 AI보다는 반영이 될 수 있겠죠. AI보다는. 하지만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성실이라고 하는 옛날 전통적인 면접 기준보다는 요즘에는 바로 업무가 가능한 역량 중심의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면접관, 특히나 개인의 그런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면접을 응할 때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와 자신감 있고 에너지 넘치는 태도 중 어떤 모습을 선호하나요? 네. 다르겠죠. 답변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안정적인 태도와 자신감 있는 것들은 기존에 연습을 충분히 많이 했고 긴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어필을 할 수 있겠고요. 에너지 넘치는 태도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해 주신 내용 그 어떤 표현도 다 괜찮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좀 어떻게 보완을 드릴 수 있도록 채팅으로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김서진님께 도서 한 권, 그리고 파리바게트에서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하셔서 뽑았습니다. 윤아영님께 파리바게트 5,000원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